자, 얘들아, 이제 선생님이랑 6월 평가원, 학력평가 아니야. 6월 평가원 해설 강의를 시작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갈 건데, 6월이 드디어 끝났어, 얘들아. 봐봐. 우리가 이제 한 2월 달쯤에, 고3이다, 어쩌지. 3월 달 들어와서, 이제 고3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그냥 쭉 지나오니까 갑자기 6월이야. 그리고 6월 평가원이 끝났어. 얘들아, 6월 평가원이라는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가장 처음으로 본 수능이랑 가장 비슷한 시험이야. 즉, 올해 수능은 이렇게 출제될 것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시험이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지. 이제 한 번 더 남았어. 9월달에 보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딱 수능에서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는 시험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 나머지는 그냥 교육청.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해. 요 성적이 절대적으로 수능에 그 점수가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수능이라는 시험을 보게 되면 요 정도의 점수가 나오겠구나 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뭘까?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바로 뭐냐면 두 번째가 바로 수시야, 수시. 너희들이 이제 8월 달쯤에 수시를 쓸 거야. 그러면은 그 수시를 쓸 때 너희들의 잣대가 되어주는 게 뭐냐면 6월 평가원 성적이 어떤지야. 6월 평가원 성적이 어떤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대학을 수시를 어떻게 써야 될지가 많은 게 지금 상담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예를 들어 6월 평가원을 생각보다 안 나온 친구들은 학교에서 더 압박을 하겠지. 원하는 학교는 여긴데 선생님, 저 원하는 학교가 여기여서 저는 논술이랑 내신을 준비해서 노출이랑 그런 걸 수능을 준비해서 최저를 맞춰가지고 대학을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이제 6월 평가원을 망친 친구들한테는 담임 선생님이 그러실 거야. 근데 얘들아, 근데 미안한데 너 성적 안 나오잖아. 너 그 상태로 나오면 논술이고 뭐고 의미가 없어. 최저 못 맞춰. 그러니까 쓰지 마. 라고 하실 거거든? 그럴 때 너희들이 흔들릴 거야. 왜? 너희들도 아니까 망했다는 걸.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더 잡아야 되는 게 멘탈이고. 얘들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11월 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정상적이고 다 그럴 것 같지만 모두가 그러지는 않아. 모두가 흔들려. 지금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공부하기 싫어해. 얘들아, 6월 평가원을 잘 본 친구들은 이제 뭔가 됐다는 생각에 공부를 안 하게 되고 6월 평가원을 못 본 친구들은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방황을 하게 돼. 그렇게 너희들 정신 차리면 9월 평가원이고 언제 9월 평가원이 왔나 무섭게 수능을 보러 들어가는 거야. 이게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지. 얘들아,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멘탈을 잡고 내가 목표로 하는 학교가 어디며 내가 왜 이렇게 실수를 했는지 나는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럼 나는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스스로가 정확히 알고 그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다면 주변 얘기들이 엄청나게 흔들릴 거야. 만약에 그게 너무 흔들려가지고 힘들면 찾아오라니까? 찾아오면 선생님이 잡아줄게, 중심을.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입시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잡으면 되는지를 현실적으로 말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 찾아와. 일단은 얘들아, 그렇게 해서 마음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평가원 모의고사는 요 정도의 의미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수능에는 단 1점도 반영이 안 되는 거다. 단 1점도 반영이 안 되는 시험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막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마음을 먹냐가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정말 너희들이 지금부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내가 다시 한 번만 말할게.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걱정하다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제발 착각하지 마. 친구들이랑 같이 걱정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시간은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야. 얘들아, 그 시간에 단어를 하나 더 보고 수학 문제를 하나 더 풀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망했으니까 9월 달에는 어떻게든 만회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갈 수 있어야만 성적은 올라. 알겠지? 절대로 이번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걸 판단하고 그냥 포기하진 말자. 어느 정도 생각은 하되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 이거를 가지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너희들에게 남은 시간은 아직 160일 정도가 남아있다. 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할 거면 인생을 살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을 못 잡겠으면 꼭 찾아와가지고 마음 딱 잡고 공부 시작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6월 평가원 해설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자. 얘들아,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 과목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야. 그럼 대략적으로 말을 해주면 상당히 어려웠어, 난이도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기준으로는 어려웠어. 그지? 굳이 말하면 하드. 왜 어렵냐면 대입학 문제가 어려웠어. 얘들아,
대입파악 문제가 생각보다 주제 문장이 안 보이니까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틀려. 문제가 뭐냐면 대입파악을 틀려버리니까 다른 데서 다 말려버리는 거야. 뭔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대입파악은 풀어야 된다는 생각에 대입파악에 몰두하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해지고. 그게 아마 시험을 망친 친구들의 특징일 거야. 왜냐면 주제 문장을 굉장히 까다롭게 내놨거든. 어쨌든 오늘 볼 건 뭐냐면 얘들아, 선생님이랑 그래서 대입파악 문제부터 볼 거야. 첫 번째는 대입파악이야. 그래서 18번부터 23번인데 그 중에 우리는 20번부터 23번 문제를 볼 거야. 그 중에서 21번이랑 22번이랑 23번이 골고루 틀린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봤어야 되나, 정말 대입파악이라는 건 어떤 게 중요했나 라는 거를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 문장을 해석할 때 어떻게 바라보는 게 중요한지를 볼 거다. 오케이? 요 대입파악이 끝나면 어법, 어휘,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순서 배열 문장 삽입, 그 다음에 단일 장문,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워했던 41, 42번 과연 단일 장문은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하는 이유는 하나야. 이거를 보고 내가 이랬었구나,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다음에는 이런 중심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라고. 절대로 이번 결과를 가지고 나는 틀렸어, 나는 망했어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걸 준비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보고 우리 다져갑시다. 오케이? 첫 번째 대입파악이야 얘들아. 다시 말하지만 주제를 발견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 특히 21, 22 같은 경우는 주제 문장이 뭔지가 헷갈려. 그러니까 답이 안 보여.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애매한 주제 문장을 짚어내는 게 중요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 문장에서 막 이중부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도치 구조가 많이 나오니까 너희들이 상대적으로 보기가 어려웠던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다 막 말리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과연 대입파악 문제는 어땠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들어가 보자.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깜빡할 뻔했는데 요 어려운 문장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 대부분은 파트 1까지 들었을 거야. 구문 인사이드 아웃. 파트 2야, 파트 2. 2에 가면은 도치부터 부정구문, 뭐 목적구문, 분사구문 이런 걸 전부 다 하거든. 그래가지고 요 문장들을 정확히 해석하는 거 연습을 하면은 달라지는 거지.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우리 20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자. 오케이. 자, 선생님이 독해 인사이드 아웃에서 대입파악 유형을 풀 때 항상 뭐라고 말하지? 대입파악 유형의 핵심, 바로 지문의 핵심 소재를 찾아라. 그리고 정답에는 반드시 핵심 소재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그리고 그 소재를 잡을 수 있어야만 해석이 빨라진다고 말을 하고. 그러면 마찬가지야. 이 20번 대입파악 문장은 주제 문장을 정확히 짚어내는 게 중요했어.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20번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오케이, sure. 확실히. We've all heard the advice. 우리는 모두 들었다는 거야. 뭐를? 어떤 한 조언을 들었대. 어떤 조언이냐면 follow your passion. 당신의 열정을 따라가라는 조언을 들었대. 여기까지만 보고 답을 찍으면 다 틀렸을 거야. 봐봐, 가보자. It's great when you hit the jackpot and find a career that melds your strengths and passions. 라고 돼 있지? 자, 좋다는 거야. 언제는 당신이 잭팟을 터뜨린대. 이게 뭐냐면 대박을 터뜨리는 거지. 그래서 직업을 찾는 거야. 어떤 직업이냐면 that melds, 섞는 거지. 당신의 강점과 열정을 섞을 수 있는 직업을 찾으면 대박. 오케이? 당신의 강점과 열정을 섞을 수 있는 직업을 찾으면 대박이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where there is demand in the highly competitive global marketplace of today. 그리고 그게 어떤 장소냐면 바로 이런 거지. 수요가 있는 거야. 오케이? 매우 경쟁적인 그러한 세계 시장에서 오늘날에 수요까지도 굉장히 있는, 정말 세상에서도 원하고 나도 좋아하는 건데 내가 잘하는 거야. 근데 지금 뜨는 유망한 직종이야. 이런 걸 찾으면 잭팟이라는 거지. 대박이란 얘기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내 열정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건가? 조금 더 가보자. 그런데 뭐가 나와? but 이라는 게 나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but 이라고 문장을 뒤집어주면 그 뒤에는 주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지. 그럼 신경을 써야 돼. 요 문장은. 그지? 한번 가봅시다. but. 그런데 만약에 당신의 목표가 바로 뭐 하는 것이냐면 to get a job at the end of the rainbow. 자, 직업을 얻는 것이라면 at the end of the rainbow. 자, 레인보우의 끝에, 뭐 무지개의 끝에 직업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모르겠지. 넘어가 그러면. 넘어가면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You must. 당신은 해야만 한대. 구별해야만 한대. 당신의 전공과
당신의 열정과 그리고 당신의 강점과 그리고 당신의 경력, 직업으로서의 길을 사이를 구별해야만 한대. 그럼 얘들아,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겠지. 직업을 얻는 게 목적이라면 당신은 전공이랑 열정이랑 강점이랑 그 다음에 직업에 어떤 직업의 길을 갈지를 구별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다를 수 있으니까. 내 열정이 생기는 거랑 내가 잘하는 거랑 다를 수 있으니까 구별하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지. 그럼 한번 선지로 가볼까? 1번, 진로 계획을 세울 때 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왜? 구별하려면 2번, 직업을 선택할 때 본인의 강점을 우선적으로 고려. 이것도 모르겠어. 자신의 분야에 성공해서 열정을 가져야 한다. 열정을 가져야 한다가 아닌 것 같아. 구별해야 된대. 그지? 하지만 일단 세모.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만 읽고 나서 첫 번째 문장만 읽고 오케이 굿 됐다라고 3번 찍은 애들은 다 틀린 거야. 4번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선 전공을 잘 선택해야 된다. 얘들아 재밌는 게 뭔지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봐봐. 열정, 전공, 그 다음에 강점, 커리어 있지. 봐봐. 여기서 지금 진로, 강점,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전공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으래.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일단 이렇게 보고는 답이 잘 안 보여. 그럼 조금 더 가봐야지. 한번 가보자. 당신의 강점은 바로 are more important. 더 중요합니다. 뭐보다? 그렇지. 여기 뒤에 바로 나오잖아. 당신의 열정보다 중요하대. 뭐가? 당신의 강점이.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당신의 강점이 당신의 열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대. 그러면 얘들아, 이 글의 핵심 소재는 당신의 열정이 아니라 당신의 강점이겠지. 왜? 필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중요한 거는 강점이라는 거겠지. 그럼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다? 강점이 중요하다는 거겠지. 그러면 딱 가는 순간 다 끝났지. 봐봐. 시장의 수요 아니고 봐봐. 열정 아니고 열정보다 중요한 게 강점이니까 오케이? 전공 아니고 정답 뭐? 2번. 끝. 이거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 뭐가 중요하다? 강점이 더 중요하다. 열정보다. 그렇게 정답을 찍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들아, 대입 파악은 이렇게 소재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주제 문장을 보고 정답을 찍으면 끝이야. 더 이상이 없어. 선생님 잠깐 물 좀 마실게 얘들아. 더 이상이 없어 얘들아. 이해되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오케이? 얘들아, 이 중심을 못 잡으면 계속 흔들리는 거야. 보통은 어디서 많이 흔들리냐면 이렇게 at the end of rainbow 같은 거 나오면 갑자기 흔들리는 거지. 아니면 이런 문장들. 막 강점과 열정을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뭐 매우 경쟁적인 시장이 있고 이런 말들에 흔들리는 거지. 다 필요 없어. 강점이 열정보다 중요하다며. 끝. 강점을 강조하는 정답만 찾으면 돼. 정답은 2번밖에 없잖아. 이게 바로 평가원 불이의 특징이야. 주제 문장을 완전히 정확히 두진 않지만 이렇게 사실은 두긴 두었어. 조금 더 가볼까? 자, 연구들은 보여준다. 뭘 보여줘? 목적어를 보여준다. The best career choices tend to be grounded in things. 가장 최고의 직업의 선택은 바로 근거하는 것 같대. 어디에? 이런 것들에. 당신이 잘하는 것에 근거하는 것 같대. More so than your interest and passion. 뭐보다는 또 나와 있어. 봐봐. 주제 문장 그리고 뒤에 주제 더 뭐보다는 당신의 흥미나 열정보다는 당신의 잘하는 것에 당신이 잘하는 것에 그렇게 근거했을 때 가장 최고의 선택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네가 최고의 직업 선택을 하려면 열정이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렇지. 바로 당신이 잘하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 이상적으로 당신은 바로 집합점을 찾고 싶어. 당신의 강점에. 당신은 발견하고 싶은 거야. 당신의 집합점을. 그리고 당신의 가치에. 열정이겠지. With a career. path. 자, 그 직업의 길에서. That is 수요도 있으면서 즉 여기 바로 최고의 걸 찾고 싶은 거지. 잭팟을 터뜨리고 싶은 거지. 근데 흥미라는 것은 왔다 갈 수 있대. 그리고 당신의 강점은 당신의 핵심이래. 그리고 당신의 바로 hardwired, 내재된 특징이라는 거지. 당신의 자산이라는 거지. 핵심은 너의 강점이다라는 거지. 강점이 열정보다 중요하다. 정답 몇 번? 2번으로 가는 거지. 더 이상이 없어 얘들아. 오케이. 그래도 20번은 많이 맞았어. 근데 얘들아 중요한 건 뭐였어? 그렇지. 주제 문장을 정확히 짚어내는 거.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요 문장을 봤냐 안 봤냐. 당신의 강점이 당신의 열정보다 중요하다는 문장이 빛이 나냐 안 나냐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그리고 하나만 적어두자. 비교구문은 바로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왜? 필자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한다는 건 그게 뭔가 중요하다는 거거든. 비교구문은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거 어디서 배운다고? 그렇지.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간다. 이게 구문 인사이드 아웃 파트 2에 가면은 유닛 7이 뭐냐면 비교구문이야. 이런 걸 다 해. 뭐 비교급, 노멀된 이런 거 다 하니까 비교구문은 절대로 주제일 가능성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고 정답은 2번 된다라는 거 정리해 둡시다.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던 문제야. 20번까지는. 그리고 나서 딱 들어가니까 이제 21번. 여기까지는 그래 갖다 치자. 여기서부터 또 이제 흔들려. 얘들아 더 안 보이거든. 근데 21번은 진짜 많이 틀렸더라고. 21번 한번 봅시다. 한번 제대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Parents. 자, 부모들은 are quick to inform. 자, 서두른다라는 거야. 뭐 하는데 서두르냐면 알리는데. 바로 친구들하고 친척한테 알린대. 뭐 하자마자 their infant. 그들의 아이들이 hold her head up. 그녀의 머리를 들어 올리면 바로 알리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 하면은 손을 뻗으면, 물지에 손을 뻗으면, 그 다음에 그녀 옆에 앉으면, 그 다음에 혼자 걷게 되자마자 바로 자랑한다는 얘기지. 서둘러가지고. 갑자기 내가 키우는 애가, 우리가 돌도 안 된 우리 아기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고개를 들고 앉아가지고 막 서가지고 걸어.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럼 부모가 지금 뭔가 아기가 운동하는 걸 보고 있네. 나는 것까지만 보였어. 자, 두 번째야. Parental enthusiasm for this motor accomplishment.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이 motor accomplishment라는 게 약간 애매해. 자, 근데 부모들의 열정이야. 뭐에 대한? 이런 motor accomplishment래.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막 자동차인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 아이들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모터가 움직임. 즉 움직임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모의 열정은 is not at all misplaced라고 돼 있어. 또 어려운 이유가 이런 식으로 not at all, misplaced래. not at all은 전혀 뭐뭐가 아니야. 전혀 뭐뭐가 아니다. 그리고 갑자기는 misplace래. 얘들아, misplace라는 거는 잘못 두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부모들의 열정은 잘못 두어졌다. 전혀 잘못 두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이중부정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not이나 부정어구, never 같은 부정어구랑 그 다음에 부정 의미의 단어. 그럼 이거는 긍정이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 not, unusual, 특별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usual이 되는 거거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혀 잘못 두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부모들의 열정은 이 움직임에 대한 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열정은 잘못 두어진 것이 아니다. 즉, 잘 둔 것이다.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좋은 거지. 아, 이걸 신경 쓰는 게 좋은 거구나. 그 다음에 for라는 게 나와 있어. for.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지. 그러면은 for 뒤에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for는 뭐였어? 그렇지, because. 이런 건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해야 돼. because가 되는 거야. 전혀.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은 are indeed milestones of development. 자, 여기서 또 이 마일스톤은 또 모르니까. 이게 어떤 초석, 그리고 획기적인,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그게 되어주는 거야. 발전에 그게 되어준다라는 거지. 개발에. 됐니? 얘들아. 그러면은 부모들의 열정은 괜찮은 거다. 왜냐면 그것들이 바로 개발의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움직임에 대한 성취도를 부모들이 열정을 가지는 건 좋은 거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 얘들아. 이게 뭐야? 애기들이 움직이는 거잖아. 모터 어컴플리시먼트가. 갑자기 머리를 들고 걷고 혼자 앉고 막 이런 거잖아. 모터 어컴플리시먼트가 뭐라고? 그렇지. 애기들이 움직이는 것. 머리를 들고 손을 뻗고 옆에 앉고 혼자 걷는 이런 것들을 바로 다 뭐라 그런다? motor accomplishment라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는 좋은 거다란 얘기잖아. 그럼 이 글의 핵심 소재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애기들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봐주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 대입학에서는 무조건 핵심 소재가 지문에 들어간다고. 선지로 가볼까? 그럼 벌써 지울 수 있는 게 많아져. 첫 번째, 유아의 운동 능력 발달. 오케이, 얘 될 수 있어.
부모와의 정서적 규감, 유아의 지적 호기심 아니야. 소재가 아예 잘못됐어. 3번 부모의 관심은 유아의 균형 있는 신체 발달에 필수적이다. 아니야. 유아의 운동 능력에 대한 얘기야. 움직이는 거. 4번 주변 환경의 변화는 이거 많이 같더라. 유아기 운동 능력 발달을 촉진한다라고 돼 있어. 오케이. 운동력이니까 일단 세모. 유아는 시행착오를 통해 공간지각 능력을 발달시킨다라는 얘기 아니지. 부모가 그렇게 아기의 움직임에 대해 열정을 가지는 거 좋다는 얘기지. 그럼 1번이나 4번 중에로 갔어야 돼.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야지. 뒤로 가면서. 한 번 더 가보자. 오케이. 자, 가보자. With each additional skill, 각각의 부가적인 그러한 스킬들 덕분에 아기들은 얻습니다. 통제권을 뭐에 대해서? 그들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얻는데, 그리고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얻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얻게 된다는 거지. 아기들, 어떤 아기들? Who are able to, 혼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아기들은 are granted, 받습니다. 뭘 받냐면 an entirely different perspective, 어떤 다른 관점을 받게 되는 거야. on the 세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런 아기들보다. 어떤 아기들? Who spend much of their day. 자, 많은 그들의 시간을 보내는, 그들의 그렇지, 등과 배를 대고 그냥 누워있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애들보다 혼자 앉을 수 있는 애들이 세상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들, 다른 관점들을 전체적으로 받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나왔지. 애기들이 움직이면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지. 쭉 나와 있잖아. 애기들이 움직이면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 그럼 또 가볼까? 주변 환경이 애기들의 운동력의 발달을 촉진하는 게 아니야. 애기들이 움직이니까 이게 원인이다. 이게 원인이고 세상에 대한 관점이 생긴다. 이게 결과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애기들이 움직이는 거에 이게 원인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원인이,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유아의 다른 발달에 기여한다는 1번 되는 거지. 왜? 얘는 주변 환경의 변화가 결과로 운동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지문은 운동 능력이 발달하니까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잖아. 원인과 결과가 잘못된 거야, 아예. 정답은 1번. 이게 독해야. 이게 핵심 소재가 이렇게 쓰였구나. 조금 더 가볼까? 조금 더 가보자. 오케이. 자, coordinate, reaching open. 자, 어떤 같이 조화된 그러한 손을 뻗는 것은 open, 열어준다는 거야. 새로운 어떠한 장소를, 뭐에 대한? 물체의 어떤 탐험에 대한, 조사에 대한. 그 다음에 아기들이 여기저기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들의 기회들, 뭐에 대한 기회? 자, 독립적인 어떤 탐험 그리고 조작에 대한 기회가 제곱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스스로 뭔가 탐험할 수 있다는 거지. 더 이상 그들은 제약받지 no longer, 더 이상 뭐만 안 씁니다. 그들의 어떠한 즉석의 장소와 그 다음 물체들의 오케이, others place before them. 그들 앞에 놓은 그러한 물체들에 제한되지 않는 거야. 더 이상 이제 있는 장소, 그리고 남들이 그냥 내 앞에 놔준 물체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가지고 새로운 물체를 볼 수 있고 새로운 장소에 갈 수 있는 거지. 운동 능력이 발달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방법, 그 환경을 통제하는 새로운 방법이 성취되어지면서 그렇게 움직임에 대한 발달은 제공해준다는 거지. 아이들에게 with, 이렇게 직접 목적어 됐지. provide A with B. 이거 한 거잖아. 구문 인사이드 아웃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자라나는 감각을, 능력과 숙달에 대해서 자라나는 감각을 주게 되는 거지. 지금 뭔가를 주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뭐 하냐면 기여한대. 자, 중요한 방식으로 어디에 기여하냐면 영아들의 어떤 이해하는 것과 인식에 대한 이해를, 세계에 대한 이해를 거기에 중요한 방식으로 기여한다라는 거지. 아, 그러면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뭔가 발달하는구나가 되는 거지. 정답은 몇 번? 1번으로 가는 거지. 됐니, 얘들아? 요렇게 잡을 수 있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으로 지웠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글의 핵심 소재가 애기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 그거기 때문에 2번, 3번, 5번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나서 봤더니 지금 이렇게 주변 환경을 변화하니까 애기들이 운동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애기들이 운동을 시작하니까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얘들아, 그래서 1번이라고. 그러니까 이 주제문을 잘 잡았어야 돼. 핵심 포인트가 어디였어? 핵심 포인트가 여기였지. 가보자. 핵심 포인트가 여기였지.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못 봤으면 어디야? 마지막 문장에 봤어야지.
여기서 새로운 거를 인식하게 된다. 마지막 문장을 봤어야지. 이런 문장들이 눈에 들어와야만 너희들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됐니 얘들아? 정답은 1번 되는 거다.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21번도 풀었어. 이거 많이 틀렸더라고. 그래서 문장의 핵심 소지가 꼭 9월달 평가원이나 7월달 문제를 풀 땐 기억해. 꼭 정답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거는 이 지문의 핵심 소지가 무엇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대입학 선지로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거를 연습해야겠구나. 바로 시험장에서 하려면 안 되지. 너희들이 이걸 연습을 해야지. 그러면 체화가 되는 거야. 얘들아, 문제풀이 방법 같은 거를 말해줄 때 있잖아. 너희들이 억지로 시험장에서 써먹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 시험장에서는 그런 거 생각 없이 풀어야 돼. 근데 생각 없이 풀어도 그렇게 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평소에 연습할 때는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연습해야 돼. 한 문제를 풀어도 이 글의 핵심 소재는 이거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정답에는 이게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게 그게 실력을 올려주는 거야. 그렇게 고민하는 게 정말 문제풀이 실력이 올라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꼭 좀 기억합시다. 정답은 1번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1번도 끝냈고 한번 22번으로 또 가보자. 얘들아, 22번이야. 얘도 많이 틀렸더라고. 이것도 되게 어려워. 이것도 되게 애매해. 첫 문장에서 주제를 안 줘버리니까 너희들이 애매해져.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번 차근차근 가봅시다. It is a strategic and tactical mistake래. 이것은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가주어 진주어. 전술적인 실수래. 뭐 하는 것이? 진주어 하는 것이. 주는 것이래. 뭐를? 공격적인 어떤 공격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것이래. away. 누구에게? 얘네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will 이것을 사용할 사람들에게. to 공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비판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할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위치를 주는 것. 이것은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실수래. 무슨 말이야? 나를 공격할 사람한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위치를 줘버리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얘기지. 됐지 얘들아? 근데 잘 안 보이지? 그 다음 문장을 가봐야지. Since opponent will undoubtedly attack. 자, 그 적들을, 상대방은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공격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비판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비난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advantages of being proactive. 자, proactive라는 거. 얘들아, proactive라는 뜻을 모르면 이걸 아는 애들이 얼마나 있겠니? 그지? proactive라는 뜻을 모르면 넘어가야지. 이건 넘어가야 돼. 어쨌든 이점이래. being proactive 하는 거에 대한 이점이래. 그러면 뭐가 이점인가 보다. 어쨌든 얘네가 공격을 할 거래. airing one's own dirty laundry and telling on oneself. 자, 방송하는 거야. 한 사람의 이건 나와 이제 치부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방송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다. 투부정사.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가 되는 거지. 남들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해서 내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지. 내 치부를 방송하는 거야. airing.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 내 치부를 건드린 건데. 됐지 얘들아? 이렇게 정리하는 거라고. 그럼 뭘까 이거는? 남들이 나를 공격하게 하면 안 된다지. 라는 거 정도만 보이지. 그럼 핵심 소재는 남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선지로 가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 그치? 협력적이 되는 것, 그지? 협력적이 되는 것의 필요성, 위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주도권을 가지는 것, 위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 안 보여. Problem crane, 여기서부터 흔들리는 거야. 잘못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의 문제점, 조직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모르겠어. 중요성, 조용히 있는 것의 중요성. 신뢰도, credibility, 신뢰도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용히 있는 것의 중요성. 그 다음에 기업의 이미지들을 향상시키는 이점, 매체를 통해서. 근데 얘는 아닌 것 같아. 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남을 나를 공격하고 말고에 대한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지? 싶은 마음으로 또 가야 돼. 그랬더니 또 문장이 어려워. chief, 주요한이라는 형용사 보호가 나와 있고 여기가 자동사고 여기가 주어인 이형식 도치가 되는 거야. 이게 이 문장이. 이런 것들 어디서 한다? 그렇지. 파트 2에서 구문인사에다 파트 2에서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도치. 바로 유닛 6야 이게. 오케이? 자, 들어간다. 주요한 것이야. 이러한 이점들 사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야. 능력이야. 어떤 능력이냐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야. Force messages and. 자, 첫 번째 메시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대. 그 다음에 어떻게 how a story is forced. 그 이야기가 처음 딱 틀이 잡히는지. 처음 이야기가 틀이 잡히는 그러한 방식.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뭐가 중요한 거야?
그렇지. 일단 처음으로 들어오는 메시지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야기가 처음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것들은 lives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 ing면 여기가 그렇지 목적격 보호가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야지 해석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보여야 live 목적어 목적격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 인체로 두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렇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해야만 하게 두는 거야. 반응해야만 하게 두는 거지. 당신에게 뭐 대신에 반대로 반응하는 거 대신에 당신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반응해야 되는 거지. 왜?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메시지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남들은 나한테 반대할 수가 없는 거지. 즉 이게 무슨 말이야? 공격하는 위치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지. 라는 것까지는 안 보여도 돼. 좀 더 가보자 그러면.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은 적절하게 불려집니다. 뭐라고 불려지냐면 stealing thunder라고 불려진대. 그럼 이렇게 내가 먼저 메시지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이야기를 뭔가 꾸며내는 거를 뭐라고 한다? stealing thunder 이라고 한대. 그게 뭘까? When an organization, 자, 한 조직이 steal thunder, 자,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메시지를 통제할 때 it breaks the news about its own crisis before the crisis is discovered by the media. 이것들은 다 부셔버리는 거지. 뭐를? 그 뉴스를 이것의 어떠한 위기에 대한 뉴스를 뭐 하기 전에 그 위기가 밝혀지기 전에 미디어에 의해서 혹은 다른 어떠한 흥미를 지닌 그러한 진영들에게 밝혀지기 전에 내가 먼저 다 없앨 수 있다는 거지. 왜? 그 위기라는 거를 내가 먼저 steal thunder 이걸 내가 훔쳤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내 위기를 내가 안 거잖아. 그걸 내가 꾸며낼 수 있잖아. 다른 애들이 보도하기 전에 숨길 수 있다라는 거겠지. 아, 이런 얘기인가? 오케이, 좀 더 가보자. In experimental research by Arpan and Rockus 뭐 블라블라 돼 있지? 오케이, 뭐 실험적인 연구에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오케이, stealing thunder. 자, 이렇게 stealing thunder 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오케이, 반대로 뭐 하는 반대로 allowing the information to be first. 자, 가능하게 허락하는 거지. 그 정보가 어떻게 되는 거를? 그렇지, 밝혀지는 거를. 다른 진영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과는 반대로 내가 먼저 스틸링 썬더 하는 것은 야기시킵니다. 뭘 시키냐면 이걸 상당하게 더 높은 신뢰 등급을, 신용 등급을 야기시킨다라는 거지. 그러면 스틸링 썬더 했더니 좋아진 거지. 높은 신용 등급이 생긴 거니까. 선생님, 저는 credibility를 모르는데요? 그러면 외워야지. 신용, 레이팅 등급, 신용 등급이야. 아, 그러면은 기업에서 위기 상황에서 stealing thunder를 하면은 신용 등급이 높아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뭔가 나한테 불리한 뉴스를 뉴스 매체에서 먼저 보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가지고 관리하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구나. 그게 바로 stealing thunder구나. 그러면은 기업이 위기 상황이 딱 왔을 때는 남들이 먼저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잡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기업이 뭔가를 위기를 관리할 때 방식이겠지. 선지로 가볼까? 오케이. 협력적이 되라는 거니? 위기 상황에서 협력적이 되는 것의 필요성이니? 언론과 협력해야 된다니? 언론보다 먼저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정답 안 되는 거지. 자, 주도권을 가지는 거야. 이걸 모르면 또 안 돼.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 취하는 거지. 그의 중요성이야. 모함에 있어서, 위기를 관리함에 있어서 주도권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이야. 아, 내가 위기를 관리할 때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먼저 알아야만, 뉴스가 먼저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야만 되는구나. 정답 2번. 3번 가보자. Problem of creating false stories. 자, 이거 잘못된 이야기를 만드는 거야. 뭐하기에 조직을 아니야. 잘못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접수해가지고 먼저 숨겨버리는 거지. 4번. 중요성이야. 조용히 있는 거니? 아니야. 신뢰도를 강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정보를 얻어야 돼. 스틸 썬더를 해야 돼. 스틸 썬더를. 그 다음에 기업 이미지를 미디어를 통해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미디어가 우리 기업의 위기를 모르게 해야 돼.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 여기는 크라이시스라는 게 안 나와. 위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고 정답은 2번 되는 거지. 이렇게 끝낼 수 있어야 돼. 왜? 이렇게 숨겼더니 좋은 거잖아. 스틸 썬더 했더니 좋았던 거잖아. 여기서 끝난 거지. 조금 더 가볼까? 중요하듯이 authors, 작가들은 발견했습니다. 뭐를? 자, 이런 신용 등급은 관련된 스틸링 썬더와 관련된 신용 등급은 directly, 자, 직접적으로 뭐 한 거냐면 직접적으로 예측했습니다. 뭐를? 인식을, 그 위기의 인식을 덜 심각한 걸로 예측을 했대. 아, 진짜 내가 먼저 인식을 하고 내가 먼저 관리하니까
그 위험이 별거 아니라고 되는구나. 그 내가 먼저 알고 남들이 먼저 알고 막 보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주도권을 가져야겠구나. 정답 2번. 내가 먼저 안다는 얘기가 이거밖에 없잖아. Taking the initiative. 그치 얘들아? 정답은 2번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어려웠어. 인정. 그런데 잘 안 보여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걸 봤어요. 스틸 썬더부터가 약간 흔들렸을 거야. 모든 이야기를 그 뒤로 스틸링 썬더로 이끌어 가니까 요 앞에서 뭘 잡지 못하면 내가 스토리를 꾸며나가는 거, 남들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스토리를 꾸며나가는 거구나라는 걸 잡지 못하면 여기 스틸링 썬더부터 막혀버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안 풀리는 거야, 여기 뒤에로는. 됐니 얘들아? 근데 스틸링 썬더가 이거라는 거 아는 순간은 그냥 정답은 2번밖에 아닌 거지. 뉴스가 알기 전에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그것만 알아도 뉴스가 알기 전에 봐봐 여기 나와 있잖아. 다른 진영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얘기가 뭐밖에 없어. 내가 먼저 알아야 돼. 내가 먼저 알아야 돼.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아니고 1번 아니지. 2번밖에 없잖아.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 선생님 저는 이건 안 되지. 이걸 알아야만 되는 거지. 그래서 어휘가 중요한 거고. 됐니? 그러면은 22번 핵심 포인트는 뭐였어? 남들보다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 내 문제는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다라는 걸만 알아도 정답은 2번으로는 갈 수 있었다는 거지. 됐니 얘들아? 요렇게 해서 22번도 끝낸다. 재밌지 않니? 이런 식으로 다 풀 거야. 얘들아, 평가원 시험은 절대로 애매모호하지 않아. 나름대로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고 이렇게 답이 될 수밖에 없게 낼 수밖에 없어. 이분들도 절실하게 내는 거야. 복수 정답이 나오는 순간 다 잘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정답은 2번 되는 거다. 오케이? 우리 마지막 23번으로 대입 파악 가보자. 자, 이거 또 어려웠어. 얘들아, 일단 여기서부터 헷갈려. The bank of flashing screens at a broker's desk부터 이미 다 흔들리는 거야. 이거 선생님이 이게 원문을 선생님이 알거든. 이게 어떤 원문인지 아는데 이게 뭐냐면 월스트리트 얘기야. 그러니까 금융가 얘기야. 그래가지고 진짜 은행이 그 은행이야. 그럼 플래싱 스크린이 뭐냐면 그 미국의 금융가라는 월스트리트에 가면은 이렇게 플래싱 스크린이라는 게 있어. 막 계속 현장에서 막 전광판처럼 나오는 거야. 지금 현재가 이렇고. 그리고 그 브로커라 그래. 월스트리트에 일하는 사람들을. 주식 브로커, 주식 중개인들. 이걸 다 모르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러면 우리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가보자. 이렇게 가는 거지. If you've ever seen, 당신이 본 적이 있다면, ever seen이니까 본 적이 있다면, 뱅크를, 플래싱 스크린을 본 적이 있다면, 브로커의 데스크에서 뭔 말인지 몰라. 어쨌든 뭔가를 봤대. 뭔가를 본 건데,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부사절을 보면은, 부사절이 중요하다 그랬니? 이거 해석 안 되지. 그럼 뭐만 본다? 주절만 본다. 그럼 주절이 중요하겠지. 보자. You have a sense. 당신은 어떤 감각을 지니게 되냐면, information overload. 정보의 과다함에 대한 감각을 가지게 된대. 정보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들이 직면하는 정보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They are be up against. 얘들아, 이건 적어두자. be up against라고 하면은 얘는 직면하다는 뜻이야. 이것도 몰랐다고 치자. 어쨌든 당신은 정보의 과다함의 감각을 가지게 되는 거야. 이걸 보고 있으면 뭔진 모르겠지만 정보가 과다해진대. 그러면은 우리가 챙겨가야 되는 단어는 뭐밖에 없냐면 정보가 과다하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지. 이게 핵심이니까. 나머지는 다 꾸며주는 거잖아. 부사절이고 형용사절이고. 그러면은 정보가 과다하다는 얘기 있구나. 그럼 정보가 과다하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만 찾으면 끝나는 거지. 23번은 특히 제목 문제는 그렇지. 핵심 소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럼 이 글의 핵심 소재는 이게 될 가능성이 크겠네. 그리고 가보자. When deciding whether to invest in a company, for example. 자, 결정할 때, 뭐를 결정할 때, 오케이,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한 회사에서, 예를 들어, 그들이 may take into account. 얘들아, take into account, take into consideration. 그들은 고려할지도 모른다. 고려하다야. 뭐를 고려할지도 몰라? 사람들을. 주도권을 지니고 있는, 실권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고려할지도 몰라. 그 다음에 현재와 그 다음에 잠재적인 크기, 이것의 시장의 크기, 그 다음에 순이익, 그리고 뭐 이것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주식 가치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지. 이거 전부 다 뭘 말하는 걸까? among other pieces of 모든 그러한 다른 종류들의 정보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지도 모른대. 그러면은 핵심 소재를 잡았잖아. information overload라고. 그럼 이런 정보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information overload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정보의 과다함이 되는 거지. 왜? 이게 핵심이니까 이런 정보들 전부 다 과다한 정보란 얘기겠지. 그리고 나서 나오잖아. weighing. 무게를 잰대. 중요도를 재는 거야. 모든 요소들을 재는 것은 can take up. 소비할 수 있다는 거지. 너무나도 많은 당신의 일하는 기억력을 소비할 수 있어서 그래서 so that. 그래서 이것은 된다라는 거야. 압도되어 버린다라는 거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뭐가 된다? 압도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인포메이션 오버로드는 역시 안 좋은 거네. 됐지. 이거라고. 그러면은 정보의 과다함은 좋지 않은 거구나. 오케이. Think of having piles and piles of papers. 자, 생각해봐라. 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에 어떤 정말 수도 없이 쌓인 페이퍼들을, 끈적이는 노트를,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를 정말 다 흩뿌려진 당신의 그러한 그 데스크에 그 다음에 당신은 그림을 받은 거야. 뭐를 그림 받은 거냐? What's going on inside the brain? 자, 그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정보를 다 갖다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거지. 오케이, 가보자. When information overloads working memory this way. 자, 뭐 할 때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과부하될 때, 과적할 때 그렇지, 일하는 기억력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과적하게 될 때 이것은 브로커들로 하여금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리고 우리들 중 나머지로 하여금 바로 목적격 보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다 긁어내버리는 거야. 다 없애버리는 거지. 모든 전략적이고 그리고 분석하는 것들을. 그 다음에 택하게 되는 거야. 뭐를? 감정적이고 그냥 즉석에 그냥 본능적인 결정, 감정적인 결정만 하게 된다는 거지. 정보가 너무 과다해지면은 그거를 다 고려해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는 게 아니야. 정보가 너무 과다해지면은 워킹 메모리를 다 써버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과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그냥 감정적인 결정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정보가 과다해지니까 어간다? 이모셔널, 감정적인 결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안 좋은 거겠지 라는 걸 정리하면 끝났지. 선지로 가볼까? 1번. 정보 과다함이 들어가야 돼. 인포메이션 오버로드 들어가 있네. 오케이. 정보의 과도함이 어떻게 클라우드, 구름이 아니라 흐릿하게 만드는 거야. 클라우드 타동사.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지. 그지? 정보가 많아지니까 어때? 정말 전략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결정을 했지. 당신의 판단이 흐려지지. 정보가 많아지니까. 정답 1번 끝났잖아. 2번 볼까? 정보가 과다하다가 없어. 끝. 안 돼요. 인포메이션 오버로드가 들어가야 돼. 이건 될 수 있어. How to prevent. 정보의 과다함을 막는 방법. 이걸로 간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얘들아, 그럼 이 문장의, 이 지문의 구조를 한번 볼까? 이 지문은 지금 뭘 말하고 있어? 그렇지. 인포메이션 오버로드라는 프로블럼을 말하고 있지. 이게 문제라고 말했으니까. 그럼 선생님이 글의 구조 강의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 Problem and Solution 구조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다로 끝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문제다, 해결책은 이거다가 나오는 게 있다고. 그러면은 이때는 문제가 요지가 되는 거고 이때는 해결책이 요지가 되는 거라고. 기억나니 얘들아? 자, 그럼 가보자. 이게 나오려면 해결책이 있어야 돼. 정보의 홍수, 정보의 오버로드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 어떻게 막으면 되는지 안 나와 있지. 그냥 감정적인 결정을 한다라고 끝나지. 그러면은 이 둘 중에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되는 거지. 선생님이 괜히 글의 구조 강의를 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냥 너희들 괴로우라고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런 판단이 딱 서야 돼. 아, 이 글은 프로블럼 앤 솔루션 구조구나. 근데 문제로 끝나는구나. 해결책은 없구나. 그러니까 해결책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막는 방법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정답은 1번으로 갈 수 있어야지. 만약에 이게 나오려면은 이 지문에 뭐가 있어야 돼?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걸 해야만 한다가 나오겠지.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3번도 안 되는 거지. 4번으로 가볼까? 자, 4번 같은 친구들도 있던데 플래싱 스크린이 줄여주냐는 거지. 정보의 과다함을. 이거는 정보의 과다함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플래싱 스크린이라는 거는 그냥 예시에 불과하잖아. 그리고 이게 줄여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보의 과다함은 우리를 과도하게 감정적인 결정으로 만든다는 얘기잖아. 정답 안 되는 거지. 오케이, 감정적인 결정. Secret of Successful Broker. 자, 감정적인 말도 안 되는 거다. 정말 성공적인 브로커들의 비결이래. 얘들아, 이거는 안 좋은 거였어. 분명해서 정보가 과다해지면은 전략적인 결정이 아니라 감정적인 결정을 한대. 이거는 안 좋은 거였다. 여기는 지금 그게 좋다고 말하고 있지 말도 안 되는 거야. 정답은 몇 번? 정답은 1번 되는 거지. 됐니 얘들아? 그래서 이 글은 제대로 읽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1번, 3번을 고민했으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problem은 끝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여기에 이 지문에는 솔루션이 없어. 됐지 얘들아? 요렇게 풀 수 있으면 대입 파악은 끝. 됐지 얘들아? 선생님이 좀 빠르게 말한 감도 있고 빠르게 푼 감도 없지 않은데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는 문제를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를 짚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23번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을까?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이건 뭔진 모르겠지만 인포메이션 오버로드에 대한 얘기겠구나. 그러면은 이 생각을 해야지. 이게 좋다는 걸까 안 좋다는 걸까를 생각을 해야지. 근데 보니까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와 있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렇게 봤더니 인포메이션 오버로드가 결국 감정적인 결정을 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오케이. 정답은 1번. 끝. 됐지? 요 형태, 요 논리가 가야 돼. 다 읽지 못하더라도. 그게 중요했어. 23번 문제는. 됐지 얘들아? 요렇게 핵심 소재를 딱 잡고 그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만 보면은 주제 문제는 끝나는 거다. 그리고 그 주제 문장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적인 문장은 사실은 마지막 문장이 되는 거다. 됐니 얘들아? 자, 요렇게 해서 23번까지 대입 파악 문제들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봤어. 얘들아, 선생님처럼만 볼 수 있으면 1등급이 당연히 나오겠지. 근데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까지는 안 보더라도 이렇게 22번 같은 것도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남들이 먼저 알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걸로 갈 수 있는 거. 오케이? 이런 훈련들을 자꾸 해야 돼. 소위 말하는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하려면 해석 실력이 많이 늘어야 돼. 알겠지? 애매한 영어 문장들까지도 정확히 하는 연습들. 그건 어디서 한다고? 그렇지. 구문 인사이드 아웃 파트 2에서 하는 거다. 파트 2에서.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다. 그럼 너희들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야. 구문 인사이드 아웃 파트 1을 다 들은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그럼 선생님이 거기서 직독식해 해석법이라는 게 있잖아. 이 직독식해 해석법대로 한번 한국말의 어순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직독식해 한 이유가 이 문장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나아가서 이게 그러면 이런 내용이 아닐까 고민해 보는 거야. 선생님이 강의에서 항상 그러잖아. 이 문장은 이런 내용이고 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올 거고. 얘들아, 그 생각의 훈련이 지금 이 문제풀이에도 바탕이 되는 거라고. 그니까 이런 내용 아닐까? 그니까 이런 내용 아닐까? 라는 그 고민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니까 이런 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연습을 꼭 해야 돼. 괜히 찍은 거 아니야.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서 선생님은 대입 파악을 풀었고 또 빈칸, 그 다음에 순서 배열,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단일 장문까지 다 풀 거야. 이 논리 그대로 선생님이 독해 인사이드에서 말하는 그 풀이법 그대로 푸는 걸 보여줄게. 어떻게 고민하는 건지, 근거는 어떻게 잡는 건지. 얘들아, 그리고 너희들도 그대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걸 딱 잊어버리고 너희들은 다음 시험을 준비하면 돼. 아무것도 아닌 시험이니까. 알겠지 얘들아? 내 약점만 알았으면 되는 시험이야. 그리고 앞으로 갈 용기만 있으면 지금도 충분해. 그 용기를 못 내기 때문에 보통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늦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안 나가기 때문에 문제라고. 선생님이랑 끝까지 빈칸이랑 이런 얘기 다 듣는 거다. 오케이? 자, 일단 대입 파악 문제는 이렇게 끝낼 거고 얘들아, 선생님은 바로 빈칸 문제 풀이로 들어갈 거니까 정리 확실하게 하고 얘들아, 선생님이랑은 또 빈칸 문제 해설 강의에서 다시 보자.